상태가 썩 좋지는 않습니다. 많이 미끄럽기 때문에 좀 미끄럽더라도 좀 미끄러지는데 노면 때문에 야 미끄러지는데 앞바퀴가 악셀을 밟으면 차를 끌고 갑니다. 차를 끌고 가서 이거 되게 희한하네? 되게 재밌네? 어떻게 차를 이렇게 세팅을 했지? 자, M135i의 모든 것들을 알려드리는 본격적인 2부 리뷰가 시작됐습니다. 자, M135 4천만원대 하대치 300마력 더군다나 4륜이 들어가 있는 이 차. 하체우리기에서 여러분들이 본 것처럼 얘는 뼈대 설계나 서스펜션이나 이 여러 가지들이 BMW는 정말 작은 차, 저렴한 차를 만들 때도 진짜 이만큼의 타협점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완벽하게 차를 세팅하려고 하는 이 BMW. 과거 5, 6년 전부터, 그리고 제가 노보스 인더스트리를 새로 시작했던 2018년도 가을쯤에 그 당시에 BMW들이 막 불이 나고 막 그래서 웬만한 언론 또는 뭐 이런 자동차를 다루는 매거진이나 리뷰어들이 절대로 BMW를 칭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희한하리만침 벤츠의 판매량이 압도적으로 많았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BMW 5 시리즈나 이런 디젤 차들에 불이 났었고 아우디, 폭스바겐이 디젤 게이트로 판매 정지를 먹으면서 그 수에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와 함께 벤츠 E클래스가 싹쓸이를 했었죠. 그러나 그 당시에 그 어떤 사회적인 어떤 이슈에도 불구하고 노 사장은 있는 그대로 리뷰를 했죠. 520i를 있는 그대로 칭찬을 했고 BMW의 어떤 설계공학과 소재공학을 있는 그대로 낱낱이 리뷰를 하면서 BMW가 다시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 사람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갖게 된 뭐 조금 영향이 있지 않았겠느냐. 사람들이 뭐 인정을 안 할 수도 있지만 저 혼자 나름은 열심히 있는 그대로 했으니까. 근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줄고차게 BMW를 제가 있는 그대로 리뷰를 하면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노 사장은 BMW를 빠냐고, 받은 거 아니냐, 누누이 말하지만 제발 달라고요. 안 줍니다. 나는 받을 준비가 돼 있어요. 근데 BMW는 안 줘요. 저는 받은 거 없습니다. 제 차를 살 때도 할인을 일반인들과 똑같이 받았으니까요. 근데 제가 그렇게 BMW에 대한 좋은 것들을 얘기하고 뭐 했을 때 그런 것들이 쌓이고 지금에 와서 보면 그게 맞잖아요. BMW는 정말 설계공학과 소재공학에 있어서 꼼수를 쓰지 않았다는 거죠. 정말 차를 잘 만들었고 정말 하체를 봤을 때 그 어떤 최근에 벤츠 E클래스, CLS 등등과 비교했을 때 1억이 넘는 1억 2천짜리 CLS랑 비교해서도 하체 설계에서만큼은 소재공학이나 BMW가 압도적으로 잘 해놨잖아요. 이 차도 마찬가지예요. 더군다나 이 차는 이 작은 차급에 물론 골프 GTI나 R이나 뭐 벨로스터 등등도 이 고성능 하대치를 표방하는 이런 하대치가 렉타입을 넣는데 얘는 렉타입도 더 센 모터가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하부 쪽에 관련된 어떤 이 기술, 혼다가 쓰는 전륜 서스펜션, 맥퍼슨 서스펜션의 암을 차체 쪽에 잡히는 피봇의 위치가 볼 방식과 롤 방식을 섞어 쓰지 않는 둘 다 롱 바지. 고기가 롤로 돼 있잖아요. 근데 이 롤이 움직이면서 자유도가 없기 때문에 움직임에 있어서 스트레스 지수가 차체로 들어올 거를 대비해서 알루미늄으로 뒤쪽을 방대하게, 그리고 별도의 집을 만들어서 서스펜션을 잡아주고 있고요. 너클함은 그 어떤 제조회사하고 비교해봐도 굉장히 크죠. 그리고 굉장히 큰 댐퍼를 정확하게 너클함에 꽂고 댐퍼의 상단 부분에 알루미늄으로 그냥 조그만 얇은 판때기가 아니라 비행 접시처럼 두툼하고 큰 알루미늄의 브라켓을 설치해서 굉장히 고급진 승차감이 나오게 있고, 타이어가 일단 반칙이에요. 엄청난 브리지스톤의 포텐자 S005, S005 엄청난 타이어가 들어가 있어요. 거의 뭐 지우개 수준이나 초콜릿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엄청난 접지, 그리고 뒷바퀴 쪽에 방대한 알루미늄의 어떤 그 디퍼런셜 케이스라든가 디퍼런셜 케이스의 그 홀딩 부분 자체가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얘는 주행을 할 때, 일반적으로 이런 시내 주행을 할 때 딱딱해서 불편하다. 박 팀장은 사실 K5를 타고 와서
이 차를 바로 옮겨 탔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딱딱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지금 일주일째 이 차를 타고 있고 제가 주행한 거리만 500km가 넘습니다. 이 주행거리를 타면서 제가 느끼는 이 차의 승차감은요, 단아하고 단정하고 탄탄하면서 부드럽습니다. 딱딱하다라는 느낌은 말랑한 차를 탔을 때는 나는 박 팀장이 그 느낌을 받는 게 맞다라고 봐요. 너무나 말랑한 차를 타다 바로 옮겨 탔으니까. 하지만 제가 지금 계속해서 이 차를 타면서 느껴지는 건 절대 딱딱하지 않다는 거고, 저는 고급지다는 표현을 써도 될 만큼 굉장히 좋고, 얘는 우리가 지금까지 탔던 골프, 그 다음에 벨로스터, 벤츠 A45, 여러 가지 또 해치백들 뭐 있죠? 내가 많은 해치백들을 탔던 거, 미니부터 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미니도 사실 얘 같은 느낌인데 저는 얘는 사륜까지 들어가서 해치백인데도 불구하고 해치백, 전륜의 해치백이 갖는 그런 핸디를 갖고 있지 않아요. 승차감이라든가 코너에서 또는 고속에서 그 어떤 모든 상황에서 네 바퀴의 접지가 놀라울이 많죠. 제가 3 시리즈를 소형 세단 FR 50대 50의 무게 배분의 소형 세단의 정석 모범 답안이라고 하는데, 얘가 그래요. 모범 답안의 그런 느낌을 갖고 있고, 지금 미끄러워서 못하는데 가속을 딱 밟으면 뒷바퀴의 구동이 정확하게 가고요. 이 엔진의 마력은요, A45보다는 약간 더딘 게 있어요. 근데 A45보다 내구성이라든가 열의 어떤 그 견디는 능력이나 막 그 가혹하게 엔진을 조졌을 때 엔진의 컨디션 유지가 늘 한결같다라는 건 웬만큼 차를 좋아하는 사람은 이 차를 타면 바로 느껴질 거예요. 그리고 제일 좋은 건 이 차의 미션이요. 보통 이 급의 차들이 대부분 다 경쾌함과 가격, 단가, 그리고 어떤 이 스프린트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DCT 미션을 묶어갖고 가는데, 얘는 오토 미션에 오토 컨버터를 쓰면서 이 락업 클러치의 작동 여부를 굉장히 빠르게 묶어주는 세팅을 해놔가지고요, 달리면은 줄곧 내가 타는 이 차가 DCT 미션이라는 느낌을 줘요. 근데 시내에서 이럴 때 부드럽게 다닐 때는 영락 없는 오토 미션입니다. 근데 얘가 만약에 스포츠 버전을 누르고 달릴 때나 이럴 때 보면 미션이 이제 붙는 느낌이 타크닥 하고 딱딱 붙는 느낌이 나요. 딱 브레이크 밟고 다시 나가면 오토 컨버터의 부드러움을 주면서 탁탁 쳐주는 느낌이 나요. 그건 뭐냐면 얘가 락업 클러치의 작동을 되게 빠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토 미션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스포티한 느낌을 줘요. 그리고 얘가 사륜 시스템이 뒤쪽에서 다판으로 끊어주는 할덱스 시스템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사륜 시스템이 맞물려 들어간다는 거를 주행 느낌으로는 알 수가 없고요. 얘가 뒤쪽에 방대한 알루미늄이 들어가면서 또는 다판이 붙으면서 들어가는 걸 느낄 수는 없고, 브레이크를 걸어서 엔진 브레이크에 의해서 차가 쓸 때쯤에 앞뒤 바퀴 회전차에서 덜그덕거리는 느낌 가끔 나거든요. 간헐적으로. 그때 내가 이 차가 사륜을 타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평상시에는 내가 사륜을 탄다라는 느낌을 절대 받을 수가 없어요. 자, 가속을 하게 되면 제가 하체 오리기를 할 때 박 팀장과 같이 얘기했지만 이 차는 흡기가 굉장히 길죠. 왜냐하면 순행식 인터쿨러를 쓰지 못하면서 긴 흡기관들을 통해서 대용량 인터쿨러를 통해서 다시 들어가기 때문에 엄청난 차가운 공기를 엔진에 불어넣어주면서 완벽한 뻥마력이 아닌 알찬 300마력을 뽑아내는데, 단점은 터보렉처럼 흡기에 의해서 들어오는 그 유속의 시간이 길기 때문에 가감속을 할 때 이렇게 엔진 악셀을 놨다 밟았다 할 때 다른 차들보다는 덜한데 얘는 터보렉이 있어요. 근데 얘가 터보의 의존도가 세요. 왜냐? 엔진이 시종일관 되게 부드럽게 도는데 직분사라든가 압축비를 낮게 써가지고 엔진의 컨디션을 좋게 하기 위해서 얘는 연료의 분사량을 많이 늘리고 터보 임펠러를 굉장히 좀 큰 거를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터보가 부스팅이 돼서 샥 밀어줄 때까지 조금 억지스럽지만 저는 이걸 터보레그라고 말하고 싶고요. 박 팀장은 노 사장님 그건 터보레그가 아니라 엔진이 서킷에서 이 차는 갖고 놀라고 만들었기 때문에 서킷에서 풍부한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압축비를 낮추고
연료 분사량을 고의적으로 많이 때리면서 직분사의 의존도를 줄여놨기 때문에 그걸 터보렉으로 보는 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무조건 스포츠 모드에 놓고 엔진의 분사량을 활성화를 시키면 터보렉은 사실 많이 줄어들거든요. 근데 그 터보렉을 미리 생각해서 악셀을 이렇게 달리다가 지금도 터보렉에서 나가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어떤 차랑 붙어서 막 달리다가 브레이크를 밟고 미리 악셀을 밟고 가면, 근데 이게 사실 미리 밟는다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미리만 밟고 간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사실 터보렉을 좀 상쇄시킬 수가 있는데, 나는 이게 이 차에서 제일 아까운 부분이에요. 가감속을 때릴 때, 그리고 기어가 완벽하게 엔진이 쏟아지는 힘을, 얘가 만약에 DCT면 미션에서 약간 로스되는 게 좀 적을 텐데, 얘는 오토 미션이기 때문에 그 로스되는 것도 살짝 있어요. 근데 그게 나는 데일리성이나 이 내구성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좋게 포장하는 거고, 나쁘게 보면 A45에 비하면 또는 골프 R에 비하면 스프린트한 맛은 살짝 떨어져요. 나는 걔네들이 훨씬 직결감이나 더 빠르게 민첩하게 움직이는 건 얘보다 빠르다고 봐요. 근데 얘는 그거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서 월등한 거예요. 항속 능력에 있어서는요, 원래 사실 벤츠는 작은 차를 만들어도 항속 능력이 되게 뛰어난데, 얘는 90km부터 120 정도? 100km나 110 정도 다닐 때 보면 전기차 같아요. 엔진이나 미션의 이 활동 범위가 아예 느껴지질 않아요. 그리고 서스펜션이나 알루미늄의 너클함, 뒤쪽에 방대하게 적용된 알루미늄의 그런 것들 때문에 주행 느낌이 너무나 고급스러워요. 그리고 코너를 돌 때 그 칼 같은 느낌은 골프 R, 골프 GTI A45는 사실 얘랑 비교가 안 됩니다. 코너링에서만큼은 얘가 진짜 어마어마한 능력을 내주고요. 사실 제가 최근에 550을 받았잖아요. 우리 노보스 법인차로. 근데 나와서 리뷰하는 거 말고 이제 개인적으로 차를 탈 때 얘를 타게 되더라고. 얘가 너무나 이 시트도 약간 알칸트라 같은 느낌으로 돼 있고, 이 핸들이라든가 운전의 느낌이 너무나 재밌어가지고 나는 진짜 이 차가 너무 사랑스러워요. 근데 단점이 하나 더 있어요. 이 시트가 예전에 내가 A45 할 때 코브라 에디션이라고 이렇게 목이 이렇게 지금 구부러지잖아요. 이게 서킷에서 재밌게 타려면 하이바를 써야 되는데, 하이바를 쓰고 이걸 어떻게 앉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약간 이 구부러진 게 사실 저는 마음에는 안 들거든요. 근데 사실 운전할 때 이렇게 하면 좀 안전하지 않냐는데, 나는 이게 조금만 뒤로 더 펴졌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 느낌이 들고, 가장 마음에 드는 건 지금도 이 고속도로를 타고 제가 지금 항속을 할 때, 얘는 300마력이나 되면서도 마지막 8단 기어가 롱 기어가 아니에요. 항속을 할 수 있는 기어가 아니고 전 기어가 가속형 기어거든요. 그래서 기름을 되게 많이 먹어요. 박 팀장은 자꾸만 기름을 많이 먹기 때문에 엔진 컨디션이 좋다라고 하는 건데, 2.0 치고는 시내에서 살살 다녀도 기름을 좀 먹더라고요. 근데 좋은 거는 그것 때문에 직분사의 의존도가 낮고 압축비가 낮아서 엔진이 돌 때 너무나 부드러워요. 그리고 간헐적으로 2500rpm 전후에서 풍부한 토크가 걸리면서 지금처럼 이렇게 가속을 할 때 130, 140에서의 2200rpm, 2300rpm에서 풍부한 토크와 진짜 부드러운 미션, 부드러운 엔진 회전, 그 다음에 댐퍼와 알루미늄의 너클함, 고급 비싼 타이어를 통해서 전해지는 이 노면에서 올라오는 모든 느낌이 내가 핫해치를 탄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그냥 M 버전, M3나 M2나 이런 것들을 탄다는 느낌이 들어요. 모르겠어요. 얘네가 여기다 이 게트락에서 나오는 전륜 DCT 미션을 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걸지 않고 이 오토 미션을 걸었던 이유가 이 부드러움 때문에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이게 마음에 들어요. 어차피 이 차를 타고 미친 듯이 랩타임을 재면서 달릴 게 아니라고 하면 나는 DCT 미션보다는 이 미션이 훨씬 낫고, 이 미션은 대부분의 차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마 몰아보면 알 거예요. 부드러움과 정확함을 같이 공존시키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스타트를 한번 해볼게요. 쭉 한번 달려볼게요.
가속력. 근데 확실히 가속력은 A45보다는 살짝 떨어진다는 느낌이 드는데, 근데 얘는 앞바퀴나 뒷바퀴 그 어디에서도 누군가가 짐을 짊어주고 간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휠 스핀도 희한하게 안 나요. 얘가 전륜구동인지 후륜에 많이 주는 건지 50대 50인지를 알지 못하게 정사각형에서 되게 신기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이렇게 차선 변경 같은 거에서 고속 주행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요거 일단 끄고 이 느낌 어쩔 거야. 브레이크. 고속에서 브레이크를 밟는데 앞으로 꼬꾸라지지를 않아. 이 조그만 차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건 사랑해줘야 되는 차예요. 이런 차는 진짜 사랑해줘야 되는 거예요. 야, 이 조그만 차가 투혼들이도 투혼들이 이건 좀 과한 것 같은데? 이 속도에서 아무렇지 않게 얘가 지금 노면이 지금 살짝 젖었을 건데? 근데 이렇게, 이거 너무 올라가는데? 미끄러우니까 타이어가, 근데 앞으로 꼬꾸라지는 거 없고, 뒷바퀴가 노면을 놓는 거 없고, 이 정도면 내가 봤을 때 A45를 타는 사람들이 사실 벤츠가 고속에서 좋기 때문에 A45를 탄다 그러는데 이걸 사야 될 것 같은데요. A45가 오히려 150 언더에서 민첩함이 얘보다 좋고 오히려 고속지향은 얘가 더 좋은 것 같은데 대단한데요. 근데 아직도 나는 좀 그게 그러네. 왜 터보레그를 허용을 시켰을까? BMW가 그거를 잡고 할 수 있을 텐데 무조건 이 순행식 인터쿨러를 넣지 못하면서 민첩함을 못 잡아서 그런가? 왜 얘네가 가감속을 할 때 그걸 했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근데 그것만 빼고는 너무나 얘는 의자에 앉았을 때 내리기 싫은 정말 재밌는 차고요. 정말로 이 BMW가 M135를 팔면서 높은 가격을 책정해 놓고 안 팔려서 할인을 많이 해주는 건지 아니면 일부러 할인을 감안하고 가격을 책정한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지금 해주는 할인 가격에 이 차를 4천 후반에 살 수 있다라고 하면 펀카로 이거만큼 재밌는 차는 없을 거예요. 얘는 지금 옆에 피자헤븐 우리 점장님께서 새 차를 제주도에서 신제주점에서 뽑으셨는데 제주도에서 차를 인수를 안 하고 저희 로봇으로 보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은 피자 배달을 니로로 하고 있지만 할인을 받고 산 이 차의 금액으로 자기는 힘차게 피자 배달을 피자가 식기 전에 따뜻할 때 배달을 하겠다고 이 차를 사셨는데 물론 피자 3판은 공짜로 받았습니다. 피자 3판을 받았습니다. 그거 외에는 우리가 뭐 피자 헤븐이나 점장님한테 돈을 받고 우리가 리뷰를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예전부터 저희한테 우리 직원들 일할 때마다 피자 한 판씩 보내주셨던 지점장님이신데 이렇게 자기가 직접 이렇게 해서 보내줬는데 지금 요거 때문에 사실 옆 디자인이 약간 좀 안 이쁘게 보일 수도 있는데 앞 디자인만 저는 마음에 안 들고 옆 디자인의 낮은 어떤 실루엣도 너무 좋고요. 뒤태 하나는 끝장나죠. 그래서 저는 이 차가 디자인적인 부분에서도 앞에만 약간 앞에는 완전히 병맛인데 앞을 뺀 옆 디자인과 뒷 디자인이 너무나 멋있어서 얘를 타고 다니면 나는 특히나 얘가 검정색을 샀을 때 디자인의 매력이 되게 멋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나는 진짜 이 차가 BMW서가 아니라 이 가격에 할인된 이 금액에 이 정도의 하체 구성과 소재 공학과 설계 그리고 내가 탔을 때 이 느낌대로라면 나는 이 차가 너무나 마음에 드는 거예요. 달렸을 때 제가 사실 이 차 엄청나게 쏘고 다녔거든요. 박 팀장이 하체 오래기를 할 때 타이어를 보더니 노 사장님 지금 비도 많이 오는데 어디를 이렇게 다니셨어요? 그래서 내가 왜? 그랬더니 타이어 상태가 엄청나게 어딘가를 달리고 다니신 것 같은데 옆부분까지 제가 지금 다 깎아 먹었거든요. 근데 다니면서 한 번도 위험한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사륜이 되게 신기하게 걸려요. 정말 신기하게 사륜이 걸리고 전륜에 얘가 지금 앞부분에 분명히 무게 편향이 심할 텐데도 불구하고 전륜에서 어떤 이 위험한 느낌이 전혀 느껴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차를 세팅했는지 모르겠어요. BMW는 어떻게
전륜차까지도 이렇게 세팅을 잘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118D를 만약에 할인을 많이 해준다고 하면, 예전에 제가 어디더라? 내가 어디 모터스에서 받아갖고 118D를 리뷰를 했었는데, 135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그냥 가까운 곳에서, 아니, 가까운 곳이 아니라, 그냥 118D를 어느 정도 할인을 받고 타보시면 알 거예요. 노사장이 무슨 말을 하는지. 그리고 저는, 분명하지만, 아반떼 N이나 벨로스터 N을 만약에 4천만원 언더에서 사서 뭐 그대로 탈 거면 그걸 사는 게 맞고요. 옵션을 추가해서 또는 추후로 뭐를 보강해서 탈 거라고 하면, 그러면 걔네들이 4,300, 4,500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럴 거면 저는 무조건 이걸 사라고 권하고 싶어요. 얘는 더 이상 돈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뭐 뼈대고 어디고 보강할 필요도 없어요. 의자면 어디면 아무것도. 그리고 단언컨대 서킷에서 걔네들과 얘를 가지고 5바퀴를 연거퍼 격하게 몰았을 때 얘는 또 뛸 수 있을 거예요. 엔진이고 미션이고 냉각이 장난 없고요. 브레이크 냉각도 얘가 월등히 뛰어날 겁니다. 반칙적인 타이어와 엄청난 사륜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사륜을 맹신하는 오너들 있죠. 그리고 운전에 대한 약간 두려움. 내가 막 날렸을 때 위험하지 않을까? 그런 분들은 사륜에 대한 의존도가 세잖아요. 무조건 얘를 사면 됩니다. 얘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타보시면 알아요. 노사장이 말하는 핫해치의 최고봉이 이거구나. 얘가 핫해치의 최고봉의 자리에 분명하다는 걸 여러분들도 느끼게 될 거예요. 정말 마음에 듭니다. 왜 이번에는 야간 리뷰를 찍었냐고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이 리뷰가 끝나면서 바로 얼마 되지 않아서 얘의 베이스가 되는 미니 중에서도 제일 저렴한 스탠다드 모델 리뷰가 또 이어집니다. 그 스탠다드의 모델이 왜 얘가 이렇게 좋은 칭찬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를 증명해 줄 거예요. 노사장의 리뷰는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실타래처럼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다음 리뷰 머지않아서 1, 2주가 채 안 돼서 미니의 리뷰가 올라올 거예요. 그 리뷰를 보면 이 차가 왜 좋은지를 알게 될 겁니다. 자, 핫해치 그리고 소형 해치백을 사고 싶은 분들 BMW 매장 또는 제가 추천하는 건 골프 GTI 또는 118D를 추천을 하고요. 고성능을 원한다라고 하면 사실 할인이 적용됐을 때 M135i를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핫해치의 정석은 골프 GTI입니다. 걔가 가장 가격 대비 여러모로 완성도와 재미가 좋고요. 118D는 거기에 고급짐을 갖고 있는데 디젤 엔진의 장점까지 갖고 있죠. 이 GTI보다는 낮은 출력이. 근데 높은 출력과 함께 안정적인 드라이빙 성능을 원한다라고 하면 골프 GTI나 골프 R보다는 이 135i가 아마도 제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M135i 리뷰를 마치면서요. 저는 미니 스탠다드 모델 리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